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겨울철 빙판은 도로 곳곳에 묻힌 지뢰와 같지요. 지난달 21일 빙판으로 인해 제2자유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한 명이 숨졌고요. 출근차로 가득했던 고양시 일산대교에서도 14중 추돌 사고로 13명이 다쳤습니다. 빙판길 사고로 멈춰있던 앞차를 피하지 못해서 들이받았다면 과연 누구의 과실이 큰 걸까요?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위험한 빙판길 조향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네. 이 경우 과실이 앞차인가요? 아니면 뒤에서 받은 차일까요? 네, 말씀처럼 겨울철 빙판길은 불가항력적인 사고, 특히 그 다중 연쇄 추돌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네. 서로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난 사고도 앞차를 피하지 못해 들이받게 된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고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2차 사고 과실과도 또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장이 나서 꼼짝을 못하거나 또 사고가 나서 멈춰 섰더라도 후미차 운전자에게는 그 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빙판길에서도 이런 규정이 우선 정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갑자기 미끄러지는 살얼음 도로는 운전자가 사실 사전 대비할 시간이 없는데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법원은 블랙 아이스에서 미끄러졌더라도 후미차, 그러니까 들이받은 차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2013년 11월 전남 보성에서 발생됐던 빙판길 사망사고 판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멈춰섰던 차를 받은 충격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네. 법원은 미끄러운 도로 주행에 주의할 점과 또 제한 속도 준수, 그리고 전방과 좌우 주시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데 중점을 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타이어 마찰력이 떨어져서 미끄러진 건데 당시 앞차 탑승객이 사망했다고 했어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점은 좀 의문이지만 운전은 앞을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뒷차에게 70%의 과실을 판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사고를 알리는 조치, 그러니까 고장 표지판의 미설치 부분을 따지는 등의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과실을 30%를 준 것 같고요. 네. 이는 그 고속도로 사고나 고장 때도 주간은 100m, 야간은 200m 후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운전자 의무사항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시 말해서 고장 표지를 규정대로 설치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 발생된 2차 사고 책임은 뒷차에게 더 가중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전방 주시를 게으르면 안 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긴급 대피 콜 덕분인가요? 2차 사고 사상자가 39% 감소했다는데 네. 이게 그 매뉴얼 효과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긴급 대피 안내 전화 메시지 즉 그 대응 매뉴얼이 이젠 좀 현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 본선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하니까 가드레일 밖에 그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하세요라고 이렇게 음성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사고 위험이 있다가 판단이 되면요. CCTV에 찍힌 차량 번호와 또 하이페이 시스템에 등록된 휴대폰 전화번호로 운전자에게 연락하는 이 시스템을요. 9개월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229회의 안내 전화로 373명을 대피시켰고 그래서 89명에 달하던 2차 사고 사상자 수를 54명으로 감소시켰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우, 훌륭한 시스템이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무서운 여성 운전자가 7중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벽 3시경 그 면허 취소 수치를 볼 수 있는 0.202%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에서 동승자까지 태운 채 제네시스를 몰았던 그 여성 운전자의 사고인데요.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그 판교 분기점 편도 5차로 중에서요. 1차선으로 역주행하다가
좌충우동 대형 사고를 낸 후에도 600m를 정도로 달리다가 네. 또 멈췄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만취 상태의 부부가 앞뒤로 나란히 달리다가 낸 4중 추돌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네. 이래서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 단속이 더 강화됐죠? 네, 맞습니다. 충북에서 40대 부부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경찰에 따르면 앞장서 가던 남편 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택시와 승용차를 잇따라 우선 들이받았습니다. 네. 그러자 뒤를 따르던 부인차가 사고를 낸 남편 차를 다시 추돌하면서 총 그 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요. 네. 부인은 그 면허 취소에 해당 상태라 좀 술이 덜 취한 듯한 남편이 앞장을 섰던 것 같고요. 이 네. 사고로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그리고 충남 태안에서도 휴가 나온 일병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결국은 붙잡혀서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헌병대에 이첩이 됐습니다. 네. 연말에 음주운전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경백 교통위원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